Hello everyone, welcome to Discover America.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는 영어 강의가 아니라요. 미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 미국의 역사랄지 사회라든지 문화랄지 정치라든지 어떤 인물들, 어떤 사건들에 관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혀 잘못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바로잡거나 그런 것을 새로운 사항들을 또 알려드리는 그러한 미국을 재발견하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몇 차례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는 다른 특정한 부탁이 있어서 국내에서 그런 강의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좀 여러 개의 그 강의들이 수시로 아마 뜰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다음 강의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관한 간단한 그 프로파일 소개가 있고요. 네, 이 영화의 포스터, 그, 아펜하이머이죠? 그리고 여기, 트루만 대통령이 1945년에 전임인 로즈벨트, 프랭클린 델러노 로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소위 FDR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해서 네 번째 대통령 임기의 초반에 2차 대전에 미국의 승리를, 연합국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승리의 기운이 한창일 때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그 직후에 대통령을 찍을 승계했던 그 당시에는 이제 부통령이죠. 그 트루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봐도 상당히 그 그램 아주 좀 엄숙하고 좀 쉽지 않은 인간의 고뇌랄지 세계가 잿더미 불길에 쌓인 그런 어두운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색깔과 이미지로 전달이 돼요. 트루먼 대통령은 그렇게 45년부터 한국전쟁 50년에서부터 53년까지 있었던 그때까지 임기를 했던 53년에 1월 20일에 대통령이 취임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월 20일 직전까지 시간까지 임기를 했던 그런 33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영화에서 그 놀런 감독이 묘사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들은 그 한국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신 몇 분들의 표현 중에 하나는 무식쟁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트루먼이 그랬나요? 뭐 이런 정도의 질문. 트루먼이 아주 굉장히 어,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 압박하고 뭐 그런 대통령 정도로 묘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뭐 자세한 정보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과연 그랬는지 트루먼의 묘사가 정당한 것인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1950년쯤 들어오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5년이 지나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또 다른 아주 가속화되는 The Cold War, 그 냉전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물론 한국전도 불행하게 있었고요. 그 무렵에 트루만과 그 아펜하이머의 입장은 또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이 트루먼 대통령이 여기 아펜하이머에서 묘사되는 그렇게 unfeeling, 남의 감정에 대해서 느껴주지 않는, 공감 능력이 없는, 매정한, redneck, 요거의 표현은 영어에서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을, 특히 중남미계의 사람들이 떼학볕에서 일을 해서 목이 빨갛게 타올랐다 해서 redneck이라고 많이 빈정거리고 쓰는 그런 저속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초, 그 남자 중심의 그런, 사람이 섬세하거나 상대방의 배려심 없고, 징고, 자기 나라만의 맹목적인 그런 애국주의죠. 메일 셔비니스트, 남성 중심의 그러한 문화 기질, DNA를 가진 그 터프하다 못해 더 그 상대방을 욱박지른다든지
또 다른 국가들을 무력으로 압제하려고 하는 밀리턴트, 싸움을 좋아하는 밀리터리스트, 군사주의적인 여기 한국어로 대충의 그러한 의미들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묘사된 트루만은 과연 the real 트루만이냐? 물론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딱 하나 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너를 사용해서 하나의 모습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 자신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또 다른 때로는 자기 모순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특히 이 영화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트루만. 그럼 여기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거 잘 됐고 후회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이거 박살 내야 되고 일본 녀석들 그런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트루만이 이 최종 승인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기록들은 제법 됩니다. 이 answer 그 대답은 뚜렷하고요. 트루만이 그다시 그렇게 섬세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많은 그런 개인적인 그 느낌이나 소감을 남긴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관해서 고민을 했고 최종 선택할 때도 결정할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 most terrible bomb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런 폭탄이라고 일단은 계속 이거에 대한 그런 뚜렷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45년 그 7월 중순에 원자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를 거의 그 oversee 감독했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아프라이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때까지 나섰던 사람이고 원자탄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잖아요. 근데 이때 원자탄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제 전해졌을 때도 며칠 후에도 8월 초에도 일본은 패전의 그런 징조가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미국이 가진 네 가지 옵션 선택 사항은 하나가 기존의 전투 방식으로 계속 싸우는 것. 도시들을 공중 폭격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비효과적이고 계속 수많은 그러한 미국 병사들과 또 일본 시민들이 그러한 살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컸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지상군을 일본 본토에다가 침공시키는 것. 또 일본이 최후까지 저항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병사들만 무한한 희생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뚜렷한 그런 예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원자탄이 너무 끔찍하니까 일본에 겁주기 위해서 어떤 전시 효과라고 그럴까요? demonstration effect.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없거나 그 무인도 같은데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위력을 과시할까. 근데 이것 자체가 그 아펜하이머를 포함한 그 인터임 커미티라고 임시위원회라고 그럴까요? 그 원자탄 개발에서부터 사용까지 이 커미티에서 그렇게 해봤자 전시 효과밖에 안 된다. 실제의 전쟁 승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바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we can propose no technical demonstration likely that is 생략되어 있는 거죠. bring an end to the war. 전쟁을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은 전혀 우리가 제한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시범 보이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해 드렸는데요. We can see no acceptable alternative to direct military use of the atomic bomb 또는 bombs가 되는 거죠. 원자탄을 직접적으로 민간인들에까지 단지 히로시마에 간 건 이제 이 민간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의 군사 물자를 만드는데 종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인 군사적인 그 사용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우리는 제안할 수가 없다라고 이 커미티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결론이 됩니다. Drop an atomic bomb 결국에는 two bombs가 되죠. 두 원자탄을 on an inhabited Japanese city가 citie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nterim committee의 결론적인 자문을 트루만 대통령이 고뇌 속에 수용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신속한 전쟁 종결을 통해서 인명의 사상자를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최소한 하는 이 태평양 퍼시픽 티어터라고 이 극장이 티어터 전장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투 전쟁이 벌어지는 그 지역 인데요. 거기서 급증하는 이 미국 병사들의 사망을 이제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이때에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5천에서 약 8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역사적인 그러한 시점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사실상의 유일한 그러한 선택사항은 최단기 내에 그리고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항복, surrender였던 것이죠. 여기에는 미국 내에서 거의 전적인 사람들의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을 때 The American Revolu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합중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영국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자. 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40%가량 됐습니다. 한 국가는 때로는 60%의 다수도 상당한 다수로 전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는 훨씬 많은 미국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절대 다수가 이 선택, 네 번째 선택을 한 것이죠. 종전의 warfare, 전쟁, 교전 그것이 아니라 또 weapon, 그 무기가 아니라 핵폭탄을 바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도시에다가 떨어뜨린다. 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용결정에 It's an awful responsibility that has come to us.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끔찍한 우리들의 책임이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끔찍하면서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트루먼에게 원자탄을 실제로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최종 승인을 하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이렇게 원자탄 그렇게 추진하는 실질 추진 그런 학자들, 정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을 했던 The Interim Committee의 7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스템슨 전쟁부가 연방정부가 있었어요. Secretary of War. 그리고 Burns 영화에도 나오죠. 곧 미국 국무장관이 되는, 그래서 전후에 일본과의 협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슨 재무부 대표. 이 전쟁을 이렇게 치를 때 또다시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나 어떤 효과가 오겠죠. 그런 경제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부시, FDR 때부터 대통령 자문회의 그런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였던 사람, 이런 기술적인 또 고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MIT 총장 캄튼, 그리고 군부에 대표했던 해군 중장 퍼넬, 그리고 Dr. Robert Oppenheimer, 원자탄 개발을 맨해튼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자탄 개발을 주도했던 The Father of the Atomic Bomb, 원자탄의 아버지라고 불린 그러한 과학자입니다. 즉, 각 분야에서 전쟁이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각 분야의 거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만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그분들이 그런 advice,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트루먼은 이 어타믹 밤의 그런 폭격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했다. 원자탄이 제기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고 역사상 이게 처음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표현했지만은 이 원자탄 사용을 통한 그 군사적인 응징의 대상은 일본 시민들이나 역사, 사회, 문화가 아니라 나는 일본의 사람들과 일본인들과 문화와 역사 이런 것을 존중합니다. 라고 뚜렷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응징하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인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일본 군부 지도층이라고 그 대상을 딱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트루만의 경우에는 이 인테림 커미티의 그 일축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 민간인들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떨어뜨릴 거면 사전에 당신들 예를 들면 뭐 24시간, 48시간 전에 여기를 자리를 비워라. 대피령을 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 대표들, 정부 대표들, 과학자들, 일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압도되어서 이 고민은 철회가 된 것이죠. 특히 한국전쟁 직후에는 트루만도 상당히 강한 그 냉전, 콜드워의 그 소비에트 유니언을 겨냥을 하는, 견제를 하는 그러한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무기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 진영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real threat, 얼마나 러시아의 그런 위력이 세냐. 더 나아가면 뭐 공산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리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들의 위력이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perceived threat이라고 표현하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인지 체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력은 더욱더 위협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50년 전으로 해서 아펜하이머가 45년에 원자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원자탄의 실제 사용을 권고하는 데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약간 아펜하이머가 입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상태, 이 부분에 여기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아펜하이머를 이 영화에서 cry baby, 자식, 별거 아닌 것 같고 징징대고 그런 물컹한 친구만 다시는 여기 데려오지 말게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놀란 감독의 영화상의 그런 표현인 거죠. 미국 전문 역사가들의 트루만 평가는 이렇게 정말 트루만은 누구냐? 그것은 아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묘사 영역에 따라 다양한 또 평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히 그 common ground, 공통 분모, 커다란 공통 분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트루만을 어떤 역사가들은 뭐 그 프랭클린 로즈벨트나 아니면 조지 워싱턴, 에이브럼 링컨, 뭐 타머스 제퍼슨처럼 great 위대한 그런 그룹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한다. near great president 중에 하나로 봅니다. 또는 적어도 평균은 뛰어넘는 above average president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승인을 하는 거죠. 인간 트루먼은 미주리주, 지금도 굉장히 낙후되고 시골 지역인데요. 굉장히 작은 그런 시골 중에 왕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farmer boy로 많이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에, 1차 대전에 그 soldier, 미군의 그 포병, 그 artillery, 그 군인으로 또 soldier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인식이 되고 불리고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자영업을 했는데 다양한 자영업을 했습니다. 뭐 곡물 중개업에서 또 하고 뭐 옷감, 실, 단추, 바늘까지 판매하는 그런 직업까지 수많은 직업을 했는데 거의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failed businessman.
모든 데에서 실패한 별 볼 일 없는 자영업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대통령이 될 때 올라왔을 때 부통령에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웃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의 평가가 The Greatest Common Man, 평범한 사람으로 최대로 그 훌륭한 위대한 평범한 사람으로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뭔가 미국 사람들에게 뜻밖의 그런 감동이나 높은 평가, 존중을 받은 것이죠. 트루만의 그 업적들 중에는 이 당시가 굉장히 국제적인, 미국은 오랜 동안에 self-sustaining, self-contented,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9/11이 이거를 바꿔놨고, 또 2차 대전, 1차 대전 또 일부, 이렇게 이것이 국제적인 그런 환경 속에 한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을 세계대전을 종결하고, 그리고 전후에 유럽을 복구시키는 마셜 플랜, 그리고 유엔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네이토, 이 나토를 그렇게 수립해서 가동을 시키고, 트루먼 닥트린, 공산주의의 확장을 억제하는 그러한 군사 원조나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었죠. 그리고 코리안 워, 한국전쟁에 적극 개입을 해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1948년 그런 국가 수립을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에 트루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시대의 국제적인 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미국의 사적인 해외의 미국의 힘을 군사력,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그런 미국의 또 하나의 그런 숨겨진 그런 야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익이 있었다라고 또 부정적인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보는 이런 세계 역사가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것. 그런데 트루만의 정말 인간적인 그 훌륭함을 보여주는 것은 실은 국내 정치였습니다. 첫 번째로 트루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군대에서 흑인과 백인 병사들은 따로 싸웠습니다. 다른 병영의 그 바럭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다른 줄에 서서 다른 부대에 속하고, 그런데 48년에 두 개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s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미 군대 전 영역과 연방기관, 시설들의 인정 통합을 명령합니다. 이런 것이 사회는 아직 준비 안 돼도 미리 앞당겨서 거친 국민들의 반대나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가 앞장서서 이것이 옳다고 보고 시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48년이 대단히 빠른 타이밍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소위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그 흑인 여성 심스트레스, 그 옷 수선사의 민권운동이 옵니다. 55년 12월에. 그때 이제 뒤따라서 그 아르칸소 주의 리틀 락이라고 하는 아르칸소의 수도예요. 거기에서 그 흑인 아이들의 백인 학교에 등교, 같이 인종 통합하는 그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로사 파크스 부인의 그런 몽가머리, 알라바마 주의 몽가머리 시의 그런 공공버스를 우리 차별을 해서 흑인들을 우리 타지 않는다. 이 버스 보이콧이 대법원에서도 옳지 않은 위헌적인 인종차별로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제 63년에서 68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활발한 그런 민권운동 활동을 펼치죠. 물론 몽가머리 버스 보이콧 55년, 56년 때 활동을 젊은 나이에 26살의 목사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미 활동을 했지만은 다른 민권운동 그런 이정표에 비하면 이 트루만의 이러한 행동, 결정, 집행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러한
흑인에 대한 인종적인 그런 정의에 대한 그러한 뚜렷한 소견을, 의견을 가지고 집행했던 거죠. 그 다음에 Fair Deal이라고 하는, 저는 1948년에 선거 호양을 해서 49년부터 바로 자기가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의 핵심은 민권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공화당이 거의 반대를 하면서 실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의료, 전국민 의료보험, 미국인은 태어난 건강은 사회적인 재산이다, 사회적인 책임이다라고 해서, 우리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죠. 미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추진했던 이것도 실은 공화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주택 지원이랄지, 빈민가의 재건, 교육에 대한 지원, 소셜 시큐리티, 65세 연장자들에 대한 그런 연금 확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농산품의 가격 subsidy, 정부의 재원으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 시골에 전력을 넣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가 공공의 힘으로 그렇게 앞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그런 노력을 했던, 그 전에 프랭클린 델라노 로즈웰트의 뉴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일부는 또 발전을 시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 딜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말만 떠들고 그러는데, 여기 트루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mebody's gotta hatch it. 이 페어 딜이라고 하는 이 달걀을 누군가가 품고 실현에 옮기지는 않는다. 그 누군가가 자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fair deal,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보수 세력의 반대에 의해서, 그러나 또 상당히 그렇게 보수적인, 전쟁이 끝나고 미국 사회 자체가 국내적으로 보수로, 소위 right turn, 우측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회의 공정성인 약한 자를 위한 많은 인종적인 또는 다른 가난한 백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또 이렇게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 또는 부상당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 그런 국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들, 그런 군인들에게 소위 GI Bill이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현재까지 지금 거의 80년을 이르고 있는 그러한 미국의 대획기적인 그러한 발상이자 실제로 집행이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병사들에게 국내에 들어와서 군대를 떠나고 민간 사회로 돌아왔을 때 대폭적인, 대학 가시고 싶어요? 대학비. 주택이 필요하세요? 주택 제공. 여러 가지 복지 제공. 원래 프랭클린 로즈웰트 대통령보다 더 확대된 그러한 복지 정책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미국 저소득층에서 또 저기회계층이었던 대부분이, 병사들이 미국의 그런 대개는 가난한 하층이나,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층, 중도 중상층이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안정적인 그런 중층에서는 대개는 군대를 가지 않죠. 물론 여기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드래프트도 시행이 된 그런 모습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이 그 기회를, 그런 의미를 많이 피했거든요. 이 GI 빌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속칭 GI 빌로 불리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 그거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미국의 우표까지 발행이 됐던 여기 GI 빌에 관한 영어 간단하죠? 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GI는 참고로 국내에서도 GI다, 뭐 미군이나 이런 쪽에 관계되는 미군 병사를 GI 이렇게 부르는데, 병사들은 좋아했던 이름이 아니에요. GI는 Government Issue, 정부가, 미합중국 정부, 연방정부가 이슈, 발행한,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목에 그렇게 목줄, 거기 이제 자기 신분 간단한 군인 번호와 이름, 그걸 새긴 판을 갖고 달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GI입니다. Government Issue. 그것이 이제 미국 병사를 뜻하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둔갑이 된 것이죠. 그러나 GI 빌로 속칭 불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40년대 후반에 전쟁이 끝나고 소위 머카르티즘, 한국에서는 메카시즘이라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강경한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군사 전략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적이고 사회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좌 아니야, 이거 친공 아니야, 이것들 다 없애줘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있지? 이런 보수의 목소리가 거칠게 몰아들 때에 머카르티즘을 견제하고 비판했던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용곡머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자 파괴라고 불렀던 대통령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했던, 미국에서도 훌륭한 존경받는 장군이었어요. 우리가 메가더라고 부르는 이 머카서라고 미국 발음을 하는데요. 이 머카서 이 장군은 공격적인 선제 공격, 소위 한국에서 이제 그 국제 정세를 얘기할 때 그런 군사 전략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특히 매파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hawk, 매가 맹렬한 그 매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그 hawk을 이야기하는 거에 번역어입니다. 그런 매파 강경파 군사위기의 적전, 이거는 공산주의 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더 전쟁을 더 확대시켜라. 중국까지 밀고 올라가라. 선제 공격으로 아주 무력화시켜라. 군비 증강, arms race, 군비 경쟁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라. 이런 데 반대하고, 또 그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세력이나 목소리가 국내의 정치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정치는 군인이 아니라 civilian, 민간인이 supremacy, 관장,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머카서 장군을 해임하게 되죠. 그런 civilian supremacy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옹호했던 대통령입니다.